어, 원희룡으로 가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원희룡하고는 구원이 있는 거죠, 지금. 꼴 보기 싫어 죽겠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솔직히 김인철보다 원희룡이 한 100배는 더 꼴 보기 싫어요. 대장동 일타 강사 이 새끼. 이러니까 대장동 일타 강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아는 놈이 해야지. 그럼요. 제주에 있는 집 계약서를 못 찾겠다. 깨꼬리. 계약서를 그냥 잃어버린 거야, 지금. 큰일 났네. 집이 엄청 넓은가 봐요. 큰일 났네. 그러면 통장 4개라도 깔아. 그것도 못 가요. 이게 지금 그 셀프 용도 변경한 의혹이 있는 그 주택에 관련돼서 그 계약서를 못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솔직히 이거는 너무 창피한 변명거리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계약서를 아이폰에 넣어놨납죠. 아 그래서 오픈할 수가 그래가지고 없다고? 비밀번호를 기억을 안 나나 보지. 아 정말 아니 이게 창피합니다. 하다못해 저 예비 후보 등록을 하려고 해도 필요 서류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거든요. 이 청문회에 임하는 사람들은 제출해야 될 서류를 다 주고 그거를 완비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그 못하게 후보로 등록이 아니라 후보로 아예 인사청문회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음. 원희룡이 김혜경 여사 법카 이야기 전나해서 우리가 그 후에 나중에 도지사 시절에 보고만 1,500만 원치 처먹었다고 나머지 다 합치니까 수억 원대로 법카를 먹었어요. 난 정해진 거라면 그거 난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죠. 취향이 네.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음.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그거예요. 여기도 법인카드가 나옵니다. 해본 놈이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 좀 읽어주세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8세라고 꼭 읽어주십시오. 만 58세. 네. 58세네. 58세? 제주지사 재임 시절 고급 일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비가 실제 음식값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기준 6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점심 기준입니다. 이 정도를 내야 하는 식당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간담회에 8명이 참석해 모두 18만 원을 집행했다고 기재하는 식이다. 참석 인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거나 별도의 현금, 신용카드로 나머지 금액을 계산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모두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카 일타 강사시네요. 아주 훌륭하다 이씨.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검사 불기소 99만 원 세트를 법카로 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걸 법카로 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너무너무 놀랍지. 깜짝깜짝 놀래 이분들의 스킬에는. 근데 어느 기준이라고 봐요? 실제로는 참석 인원수를 부풀렸을까요? 참석 인원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8명이 참석해서 18만 원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1인분이 한 7만 원 4, 5만 정도. 원씩 뭐 최소한 5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줄인 거죠. 어. 인원수를 줄인 거죠. 이거 보통 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팀 회식 같은 거 해서 회사 법카로 쓸 때 3명이서 갔지만 이게 비싼 거 먹을 때는 8명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고위 공무원이 이 세금으로 이딴 짓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기업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아니면은 나머지를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것도 쪼개기라는 거죠, 그러면. 어. 앞에 김인철이 한 거랑 똑같은 거네. 아, 무능한 보고 새끼들 진짜. 이렇다니까 그 정변님 유명한 말 있죠. 원희룡이 국민을 희롱하네. 원희룡?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조국, 이재명 두 사람을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거기에 속해 있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윤석열이라면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자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 같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했던 공정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귓구멍이 참 아꼈잖아요. 이거 비교를 해보면 조국은 내가 보면 진짜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은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지가 지명한 장관들 하나같이 쓰레기들인 거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님을 수사를 한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힘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권한을 남용을 안 했을 리가 없어. 찾아. 뭔가 있어. 법카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뒤져. 안 나와?
딸 일기장도 뒤져.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아니, 내가 권한을 갖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내 이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왜 내 이익대로 안 하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재명 후보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이해가 안 가시죠?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나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당신은 이해를 못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어리둥절했던 그 국힘의원의 표정.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 절친 하나는 거기 학교 대학병원 원장인데 걔는 뭐 분명 법카로 그때도 골프 치더라. 야, 그 뭐 교육부 풀브라이트 저건데 온 가족들 다 장학금 주던데 얘네들은 이 속에서 살아왔고 이 사고밖에 안 하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원희룡이 왜 이 사람이 대장동 일타 강사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해봤거든. 어디에서 이익관계가 빠져나갈 수 있고 어디에서 권한이 작용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만 돈이 어디 갔는지를 모를 뿐이지. 좀 디테일로 한번 가봅시다. 응. 디테일로. 이제 거기 내역에 보면 업무 추진비 내역에 보면 오마카세 초고급 초밥집이에요. 오마카세가 뭔지 알죠? 마차가 좋아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오늘 또 먹었는데. 주방장이 추천해주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추천해주는 최고급 메뉴예요. 이 오마카세 집이 올해 기준 점심 식사가 1인당 75,000원이에요. 그리고 저녁은 10만 원이 넘어. 근데 총 4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9차례가 열려. 여기서. 근데 결제 금액은 1회 평균 13만 8,900원. 에이, 1인 평균 3만 4,700원. 우리를 너무 개돼지로 알아. 사실 이게 낮에 열렸을 가능성보다 밤에 열렸다고 하면 10만 원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4명이 열었으면 40만 원이 넘어가야 돼. 아니, 99만 원 불기소 세트를 법카로 한 거라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많게 18명이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어. 근데 1인 평균 지출액이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수십만 원씩 결제한 내역도 39번 있는데 1인분에 3만 원이 넘는 소고기가 주 메뉴인 제주도 내 식당에서도 수십만 원씩 26차례 결제된 내역이 있으나 인원수가 확인된 경우 1인당 평균 결제액은 모두 3만 원. 그러면 너무 뻥이네. 이거는 대놓고 친 거죠. 비빔밥 먹었는갑죠. 말이 안 돼. 이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수백 건이에요, 수백 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원희룡 법과 사형 내역 해가지고. 그거 보람 PD 찾아갖고 좀 올려주세요. 진짜 열받죠, 그거는. 자, 그거 올라오는 사이에 그 얘기도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원희룡의 후원에 네. 회계 책임자 하는 자기 동생, 친동생. 친동생. 이거 불법은 아니에요. 원래 아닌데. 회계 책임자는 측근을. 근데 측근인 건 맞는데 부도덕한 거지. 왜냐하면 형제끼리 이런 걸 하면은 투명한 회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가장 찔리는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회계를 하는 거예요. 패밀리 비즈니스잖아, 전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차에 마피셜 한번 발동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년 동안 1억 정도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월급으로. 그런데 그러면 5년 동안 1억이면 사실 그렇게 큰 높진 돈은 않거든요. 아니에요. 그래 한 달에 200에서 230 정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희룡의 동생도 원희룡이 아까 58세였잖아요. 그럼 원희룡 동생이 50대일 거란 말이에요. 48세도 있죠. 그런데 그 나이에 이 월급을 받기엔 너무 적어요. 자, 그러면 이름만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름만. 네. 회계 책임자로. 뭐 그럴 수 있죠. 가능은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갑자기 마피셜. 네, 어. 마피셜입니다. 네. 그런 거였어요? 네. 의외로 허무하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허무 뭐 시리즈? 이것도 겸직일 수도 있죠. 뭐 다 본인 직업 따로 있고 그쵸. 거기에서 뭐 이런 거 할 그게 수 메인이 있으니까.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메인이 아니고 뭐 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동생이건 엄마건 간에 문제가 안 생겨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조국 장관 청문회 할 때도 동생이 웅동학원의 맞아요. 관계자다 해서 네. 동생이 이혼을 했네 안 했네까지 답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친동생 이름이 원희종이에요.
이분 어디서 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검찰 빨리 쫓아가서 탈탈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곧 수사권이 없어져요, 걔네들. 그래서 못 털어요. 답답합니다. 네. 진짜. 그리고 나는 보통 그럴 것 같거든. 내가 좀 찔리는 구석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면 난 말 안 할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너무 아프다. 뼈 왜? 아프다. 365일 오마카세 먹고 싶다고. 자, 아무튼 원희룡이 먹었던 거 비주얼로 잠깐 보고 갑시다. 저거예요. 먹을 수는 있다니까. 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럼요. 그쵸, 먹을 수 있죠. 근데 온갖 편법을 통해서 쪼개기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공금이라고 불리는 돈, 저 다 세금이거든. 요거 펑펑 썼던 놈이 김혜경 여사 법화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면 에휴 씨발 진짜 여기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넘어갑시다. 소고기 사람 우리 무슨 뭐 5급 비서 뭐 백모 씨가 뭐 소고기를 갖다가 지금도 열받는 게 그거야. 소고기를 사갖고 KBS 보도에 의하면 가격표를 띄어서 갖다 놔라. 누가 봐도 그럼 그 사람이 그거 뭐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잘 보이려고 했던 거야. 관리 책임이 있다니까. 그렇지만 니들한테 공격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58세 원희룡이 잘못했네요. 그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처방전, 아, 그렇지. 처방전. 예, 난임인데 이거 약 먹는 게 말이 되냐? 난리였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바로 조용해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220만 원, 330만 원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는 법카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니 그 법카도 김혜경 여사가 썼다는 증거 아직도 증거가 없어. 전혀 없어요. 없어. 예. 배모가 김혜경 여사한테 잘 보일 생각으로 법카를 썼을 가능성이 더 높아 호가 상황은. 호위한 맞아요. 거죠. 호가 호위. 네. 자,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희룡은 무슨 부처죠? 장관대장가죠? 국토교통부. 그쵸? 국토 말고 교통이 붙어 있잖아요. 얘는 교통 법규 위반이 너무 많았어도 결격 사유가 충분하네요. 물론 뭐 여기서 말하는 교통이라는 게 이제 도로 시설 이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9월 달부터요.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법규 위반만 20차례. 장관 지명 대수도 있어. 와. 얘는 만약에 이게 조국 이랬다면요. 대한민국 최초로 도교법 위반으로 구속당한 사람이 댓글창에 나왔겠죠. 답 정말 제대로 된 걸로 나오네요. 국토교통부라고. 국토 유발자예요. 지금 국토교통부 직원들 입장에서 약간 좀 그런 거죠. 장관 지명 후에도 위반을 했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위반 많이 합니까? 이게 그래놓고 이쪽 원희룡 쪽에서 혀를 얼마나 길게 뽑았냐면은 선거 책임자 그랬다는 거야. 물론 당연히 본인이 운전하지 운전을 안 않았겠지. 하셨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야, 이 새끼 빨리 안 가! 그렇지. 갑질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과태료 나오는 원희룡 거니까. 성정에 저번에 저 현근택 변호사랑 토론하는 거 보셨잖아요. 현근택 나가고도 쇼잉을 하는데 그 쇼잉을 하는데 내가 그거 다시 그 한번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쪽 올라와. 해주세요. 그만하란 말이야! 그래, 이런 놈이 운전을 시키면 내가 또 혈압 올라와. 씨발. 저혈압에 좋습니다. 18세 답네요. 교통법규 위반할 수밖에 없겠다 진짜 뒤에서 그러면 아니, 그런데. 밟으란 말이야 막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얘 또라이예요, 진짜로. 비정상적이라는 거지. 작년 9월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차례에 걸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정상 아닙니다, 이거. 얘는 대통령 돼가지고요. 경찰이 신호등 터줘야 될 것 같아요. 나 교통부 장관인데 신호 정리해달라고 하겠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이런. 저는 행안부입니다. 내정자들이 다 비정상이에요. 아니, 비정상.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비정상 여기에서는 내정자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현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가장 현명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사기꾼들 모인 데서 가장 사기 잘 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나는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호영은 임명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5년 내에 비판할 수가 있어. 근데 이미 충분히 많은 근데 원희룡하고 한동훈은 탈락시켰으면 좋겠어요. 사람 심리가 묘한 거야. 정호영은 나한테 구원이 없어요. 근데 원희룡하고 한동훈은 탈락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정호영 올리는 것이 더 전략이다. 정호영은 사실 패기도 좋거든요. 그렇지, 패기도 좋지. 그리고 이렇게 하도 많아가지고 안동훈은 꼴도 보기 싫어요. 네.
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그리고 원희룡 하나 더 있어. 아, 오등봉은 진짜 길게 가는 이야기인데, 간단히 말해서 사업하면 안 되는 자리에 사업 허가를 내준 거예요. 타당성 조사 같은 걸 해봤더니,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야. 근데 원희룡이 왜 밀어붙였겠냐는 거예요. 오등봉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계속 나와. 이게 자치단체장은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용도 변경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원희룡 같이 이렇게 하면 예, 타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돈이 되죠. 그렇죠. 이게 돈이 되는 일. 제주도에서요, 총 공사비가 4,285억 원짜리 공사예요. 제주도에서. 근데 여기에 2020년에 타당성 검증 보고서를 보니까 공사비도 과다 책정돼 있고, 다음에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까 말한 총 공사비 4,285억 원 중에 책정돼 있는 공사비가 과다 책정돼 있어서 건설 자재의 기준 단가 실거래가랑 50%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게 부풀려졌다는 거잖아요. 이거 허가해주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그 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원희룡이 밀어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2천억 원 정도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근데 4천억 원으로 와 있는 것 자체를 원희룡이 허가를 해줬다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이권이죠, 이권. 그거밖에 없죠. 여기서 2천억 원을 부풀린 게 일본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리고 오등봉 사업의 사업자 중에 하나가 원희룡 제주도 집 지어준 사업자야. 직원 10명짜리. 직원 10명짜리 조그만 건설회사가 사실 이 사업에 따냈다고 보면 뭐 공동으로 컨소시엄이겠지만 그 10명짜리 회사는 저기 뭐야 자본금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파야지. 그런 식으로 파야지 하천대유처럼. 뭐해. 절대 안 파죠. 왜? 여기는 파면 노다지거든. 절대 파지 않죠. 에휴 답답하다 진짜. 이런 자가 여기 쉽게 부동산 개발이거든. 이것도 부동산 관련한 개발을 하는 부처가 어디죠? 국토교통부. 네. 양쪽 다 걸려있어 지금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심각하잖아요. 그 원희룡이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세상에 대선 때 보면은 지가 세상에 천하에 당당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근데 이쪽 건설 업체 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대응이라고 할 수 없는데 사실 이걸 지금 대응이라고 쉴드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원희룡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지금 원희룡이 매입을 했다는 그 타운하우스, 여기 업체 이름도 지금 사실 나왔어요. 아라리움이라고. 제주도 아라리움 치면은 최고급 단독주택 단지가 나옵니다. 세대도 8세대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를 원희룡이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건설업체가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고 매출이 50억에서 100대를 오가는 소형 건설업체인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매출이 50억 정도면은 한 달에 매출이 건설 회사인데 5억에서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등봉 이게 8,262억 원 규모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이 됐느냐. 아 나 왜 이 회사 들어가서 어지럼증 생기고 싶다. 똑같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이 오등봉 사업을 해서 또 환수한 게 있느냐 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대장동처럼 환수한 게 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장동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5천억 원 이상 거의 5,800억 네. 정도 네. 환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제주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제주도 도책 연구기관 제주연구원이 뭐라고 썼냐면은 2017년 이후 제주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해 본 사업으로 오등봉 사업 말하는 거예요. 본 사업으로 인한 비공원 시설 개발 즉 아파트 건립은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제주의 주택 미분양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 보고서를 냈어. 근데 이거를 부득불 밀어붙이는 이유가 원희룡이 이걸로 실제로 무언가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기 빌라 지어준 그 업체에다가도 이 사업권을 주는 상태가 됐다고 하면 2천억이면 가능한 거를 4천억 원에 하게끔 허가를 해준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대장동을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국토 개발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은. 맞아. 대장동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한번 대장동을 저런 식으로 터주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해먹을 게 그렇죠. 해먹을 게 없을까봐 없거든요. 그렇게 공격을 했던 그렇게 겁니다. 공격을 하는 거지. 자기네를 이해관계야. 그런데 검찰이 정상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얘네들은. 어지럽지. 얘네들이 먼저 생겨요. 그렇죠. 원희룡도 검찰 출신이잖아. 야, 근데 그렇지. 그때 그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재밌네. 사업 계획서에 제주도에 있는 그 음악당 리모델링 비용이 502억 원. 제주 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185억 원이야. 이게 제주연구원에서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야. 이걸 허가해 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음악당인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502억 원이면요. 짓는 것도 아니고. 몇 개를 짓고 말지 않겠어요? 아니 뭐 청와대 리모델링 비용보다 이거 보니까 뭐 껌값 같기도 하고 국방부 건물들 리모델링하고 외교부 건물들 리모델링하고 뭐 어디로 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 돈은 다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뭐 정당하게 집행이 되겠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믿어 의심은 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의 워딩으로는 뭐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좀 직구로 합시다. 직구로. 여기서 얻은 원희룡의 이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렇죠. 뭘 무리하게 밀어붙여? 왜 무리하게 밀어붙이겠어? 욕 먹으면서. 오마카세만 먹었습니까? 물어봐야지. 압수수색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아라리온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털고 싶으면은 압수수색 야, 받아야지. 이러니 필리버스터 하지. 나 같아도 네.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씨. 내가 말했죠. 정호영 올리고 원희룡하고 한동훈 끌어내리자. 난 그게 전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해먹을지 걱정됩니다. 솔직히. 진짜 걱정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